오늘은 우울, 불안, 공황장애 설명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계열이거든요. 왜 같은 계열이라고 표현을 드리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고 우울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같은 계열이고요. 공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막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심장이 뛰면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아무 이벤트가 없는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 무섭잖아요. 이게 처음에 경험하실 땐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이게 심장이 죄어드는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그리고 재발을 해서 또 경험을 하시더라도 공황 발작이 오면 되게 무서워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약을 먹으면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데, 그것도 응급 상황에서 약도 없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그 비슷한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모두 기분 좋은 상태를 100이라고 치고요. 내가 너무너무 우울한 상태를 0이라고 치면, 항상 모든 사람이 100에 살진 않고요. 조금 활기찬 사람들이 60 정도에서 살면, 조금 차분한 사람들이 한 40 정도? 요 정도에서 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냥 대충 60에서 40 요 정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본인의 기분 상태가 0의 상태가 세팅이 아니라 마이너스 20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약을 먹자고 할 때는 이미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혼자는 걸어 올라오실 수가 없어서 약을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층에서 계신 분들이 약을 드시면 한 마이너스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쭉 올라오세요. 약의 도움으로 마이너스 5층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명상도 있고 운동도 있고 이제 심리 상담도 있고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그런 치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족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때냐면, 가족들이 우울이나 불안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낮아서 네가 의지가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지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약 20가지 넘어서 30가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모빌 아시죠? 30개가 이렇게 잘 밸런스가 맞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떠한 이벤트 혹은 생애의 결정적인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밸런스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이게 30개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약으로 요거를 다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놓은 거예요. 감기는 혼자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폐렴의 약을 안 먹진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울증이다, 불안장애다, 우울장애다 이런 표현을 듣게 되시면 이미 혼자의 능력으로는 이 호르몬 밸런스를 못 맞추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약은 반드시 복용을 하시고요. 그 나머지 5층을 혼자서 어렵게 올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정말 의지 꺾으세요. 한번 그렇게 이해해 보시겠어요? 5km 정도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마라톤 42.19km를 2시간 안에 들어오라고 이 5km 정도 걷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42.19km를 뛰어올 수 있을까요? 2시간 안에? 불가능한 것처럼 이미 우울의 모두가 되신 분들은 네가 의지가 없어서 그래, 그거 갖고는 전혀 안 돼요.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의 가족분, 주위 분들이시라면 우울증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세요. 유튜브에 정보 많지만 유튜브 정보만 믿지 마시고요. 책을 보세요. 정식으로 나온 적어도 200페이지 이상 되는 우울증에 관련된 책을 보시고요. 이런 건가? 하고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본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한 번씩 권유는 하세요. 예를 들어 밥 먹을래? 거기까지. 2절, 3절, 4절은 다 빼고요. 밥 먹을래? 산책 잠깐 갔다 올까?
카페 잠깐 갈까? 권유는 하시지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어딜 나가요. 그게 마음이 아픈 것도 똑같거든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영양제도 먹고 좋은 음식도 찾아다니고 병원도 다니듯이 똑같아요.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은 약을 처방을 할 때요. 만약에 우울이시다 그러면 100명의 환자 중에 90%의 환자들이 효과를 보는 약을 먼저 처방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 신경전달물질과 관련된 약들은 이게 제대로 이 사람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약 최소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2주 있다 다시 오세요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 안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 90명의 환자들한테 맞는 약을 또 처방을 해요. 그런데 2주 있다 갔더니 이 약이 안 들었어. 그러면 그 90명 중에 포함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경정신과는 한번 가시게 되면,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가시게 되면 그 병원을 믿고 최소 6개월은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병원을 옮기고 싶으시면 그 병원에서 처방했던 그거를 전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의사가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약을 먹고 있었고 몇 밀리그램을 먹고 있었고 언제 먹고 있었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그 똑같은 약으로 하는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호자시거나 그러면 어떤 약을 어떻게 언제 드셨는지, 그리고 몇 시에 먹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같은 약이더라도 어떤 약은 아침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밤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는 너무 자주 바꾸시면 절대 안 되지만 상담은 그래도 한 달은 다녀보세요. 한 달은 다녀보시고 저 선생님하고 나하고 잘 맞는다 하는 선생님을 찾을 때까지 내가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편향돼서 듣지 마시고요. 이 사람 것도 들어보고 저 사람 것도 들어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한번 그러시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게 뜨개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수도쿠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의욕 없는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 정말 얘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저건 좀 해보고 싶네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시도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몸의 건강에 투자하듯이 마음의 건강에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얘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